방법을 찾아서 길을 만들 거예요.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평생 고객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출구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출구 전략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이 있지만 실패는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높은 수준의 목적이 없는 활동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몸과 목소리를 활용하세요. 저는 미국의 동기부여 연사, 개인 재무 강사, 자조 저술가입니다. 저는 인포머셜과 자조 서적을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2013년 포브스는 제 순자산을 4억 8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한 10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지속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기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을 높이세요.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기준을 높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획기적인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속적인 변화는 목표와는 다릅니다. 목표가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은 항상 달성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표준을 다른 단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지켜야 할 해야 할 일 목록은 없습니다. 살을 좀 빼야겠다. 운동을 더 해야겠다. 전화를 더 많이 해야 해. 이메일에 더 빨리 답장을 보내야겠다 등등. 사무실에 더 일찍 출근해야겠다.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해 등 어떤 해야 할 일 목록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 목록을 달성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는 마치 새해 결심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신나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자신에게 꼭 해야 할 일,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결정했을 때 가능한 모든 변명을 차단하고 내가 길을 찾을 거야, 내가 길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할 때, 인간은 일을 해결할 때, 내면에서 진정한 결심을 할 때, 즉 기준을 높이고 그것을 꼭 해야 할 일로 만들 때 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삶의 어떤 영역에서 기준을 높인 후 삶이 예전 같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한때는 담배를 피웠거나 어떤 행동을 몇 년 동안 계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그래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고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했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죠? 내면의 무언가가 바뀌었죠. 해야만 하는 일이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뀌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다시 한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특정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특정 형태의 술을 마신 다음 마침내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애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지난 33년간 100여 개국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인간은 자신이 믿는 바를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담배를 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저는 평생을 흡연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흡연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믿는 대로 일관되게 행동하기 때문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성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정말 취하지 않는 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술에 취해서야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면 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은 당신의 변명일 뿐입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미치고 터무니없고 장난스럽게 행동합니다. 당신은 보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그것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전 그럴 수 없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정말요? 언제부터 자신을 정의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말 몇 년 전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하신 건가요? 몇 년 전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것은 10년,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 전에 내린 일련의 기준과 신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또는 아주 어릴 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유리천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부한 비유지만 사실입니다. 언젠가 가족과 함께 서커스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거기에는 크고 거대한 코끼리가 있었어요. 이 코끼리를 보고 작은 밧줄을 가져다가 코끼리 목에 걸고 말뚝을 땅에 박는 거예요. 코끼리는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텐트 전체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끼리는 몸부림도 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련사들은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코끼리를 조련합니다. 그게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직 힘이 없는 아기 코끼리일 때는 큰 밧줄을 코끼리에 감고 커다란 말뚝을 땅에 박아 넣습니다. 코끼리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코끼리는 나는 이걸 뽑아낼 능력이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이 경우 코끼리에게나 정체성의 정의가 되면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 원래 그래요. 그게 내 인생의 모습이야. 여러분도 자신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언제부터 그 한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한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또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존중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적응해왔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기쁨은 자발적일 때 찾아옵니다. 나 자신이 되지 않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는 정말 어렵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의 큰 부분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바로 그때가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에너지가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시점에 기준을 바꾼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준을 높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육체를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의 육체는 오직 한 가지, 즉 목표나 욕망이 아닌 여러분의 기준, 즉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선수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느 정도의 근력, 근긴장도, 에너지가 몸에 존재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 성격의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체성을 정하면 뇌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야, 난 과체중이야. 난 항상 과체중이었어. 난 뼈가 굵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면 항상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착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고정됩니다. 몸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보면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답을 알 것입니다. 네. 얼마나 자주? 그러면 사람들은 3번, 4번, 일주일에 5번 등 다양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여기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일어서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행동, 어떤 형태의 의식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란 꾸준히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5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 또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들의 삶이 덜 바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에게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꼭 운동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욕구는 일관되게 충족되지 않고 기준은 충족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는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장하는 것, 즉 10파운드 감량이라는 목표가 설득력이 없는 목표가 아니라 나의 전투용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전이라면 어떨까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이번 달, 앞으로 90일 동안 나는 내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을 찾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활기차게 느끼고 싶은 제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밖은 힘들기 때문에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가서 벌거벗고 있으면 웃고 싶지 않아요. 거울을 보며 그래, 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것,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자신을 놀려줄 수 있는 것, 그러나 자신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식별하고 매일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은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과금 납부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과금을 낼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또는 자매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립니다. 그들을 돌볼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 돈을 구해 어머니나 아버지를 돌보고 공과금을 낼 방법을 찾죠.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그들 스스로의 기준을 높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돈이 있어도 어머니를 돌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면의 게임으로 귀결됩니다. 친구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면의 게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형성하는 역학관계를 배우면 이 세계는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근본적인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이를 바꾸기 시작하면 인생의 다른 모든 요소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기여하기 위해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필수라면 그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부유한 사람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손에서 세상의 모든 돈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시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교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마법의 단어를 기억하고 실천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기준을 높이세요. E- 신화를 쓴 마이클 거버는 왜 그렇게 많은 비즈니스와 신규 비즈니스가 실패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기업가는 아니지만 자신이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장 섹시하고 가장 매력적이며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단과 결과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삶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집안 배경 등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맞춰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뭐죠? 차량을 분리하세요. 그 수단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예술가인가요? 다른 사람이 생산하지 못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어떤 영향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능이 있나요? 관리 능력이 뛰어나요?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이끄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을 만들고 필요한 인재, 즉 관리자와 리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특별한 기업가인가요?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성취감을 주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공간에서는 모두 과잉 성취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네, 할 수 있지만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조건에서 특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물건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을 얻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기회가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장은 여러분을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관계라도 잠시 동안은 설레겠지만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계속 설레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발전입니다. 발전은 행복과 같으며 정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는 좋아. 나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나는 확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화보다 더 나은 발전이 있을지도 모르죠. 생각해보세요. 발전에는 생동감이 있지 않나요?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라고 말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몸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경제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할 것입니다. 날씨도 변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변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진보를 이루고 싶다면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결심하는 사람들처럼 이 과정이 잘 풀리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날 때에도 처음처럼 그리고 끝이 없을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는 친밀한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고객이 제품보다 회사보다 고객을 더 사랑하고 고객과 사랑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고객이나 의뢰인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사랑한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객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응답하는 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평생 고객을 원합니다. 그들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것은 다른 초점이죠. 그렇죠? 그것은 다른 의미이며 다른 곳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다른 삶이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마케팅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유한 판매 제안이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에 지쳐 있습니다. 광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 배너 광고를 더 이상 보지 않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말 그대로 배너 광고는 존재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뇌가 광고를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사실이라면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높이 들고 방 안을 둘러보면 98%의 사람들이 그것을 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독특한 것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구매하지 마세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돈과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마케팅은 단순히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줍니다. 가르칩니다.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무료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전문가로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치를 더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고객은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원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한다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과 연결을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판매할 수 없다면 출구 전략이 없다면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공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비즈니스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궁극적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팔아야 한다면 팔기로 결정했다면 누구에게 팔아야 당장의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저는 여기에 임계질량이 있습니다. 저는 제 비즈니스에 배수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생각해내겠지라고 생각하죠.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그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CAA를 설립한 한 신사가 기억납니다. 가장 크고 성공적인 에이전시죠? 마이클 오비츠, 그 이름 기억하시죠? 나이키와 코카콜라를 비롯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죠. 결국 마이클 오비츠는 그 회사를 매각하러 갔어요. 그는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법에 따라 스튜디오에 매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부 직원들에게 실제 가치에 비해 몇 푼에 팔아야 했습니다. 마이크는 나중에 디즈니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벌 방법을 찾았지만 결론은 출구 전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똑똑했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마다 99.9%의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원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돈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에겐 이런 게 없었어요. 저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이 있고 그러한 자원에 대한 믿음 구조는 리더가 가진 자원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4년에 저는 샘 월튼이 작은 회사를 일궈낸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962년에 $20,000로 시작했죠. 하지만 1974년까지 12년 만에 78개의 매장을 갖게 됐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밤중에 차를 몰고 국경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가게를 찾아다니며 조사했죠. 그는 한밤중에 최대한 싸게 물건을 사들였죠. 그는 다른 사람의 가게에 가기도 했죠. 무엇이 효과가 있든 그는 알아냈습니다. 성공은 단서를 남깁니다. 그는 돌아와서 자신의 가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매장에서든 경쟁업체에서든 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2만 달러라는 적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 78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회사가 상장되었습니다. 모두들 바로 이거다라고 말했죠. 그는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런 할인 정신에 어필할 수 있는 도시는 많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이게 다야.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팔아라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시어스와 K마트를 보면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었죠. 20배, 30배, 40배, 50배, 100배 이상의 규모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리더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나요? 예, 아니요. 갑자기 막대한 자본을 얻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샘월튼 또는 월튼의 조직인 월마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매업체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샘의 재산이 여러 가족에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일 뿐입니다. 모두 합치면 빌 게이츠는 왜소해집니다. 샘 월튼이 해낸 일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것은 이 사람이 400개의 매장에서 이 50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K마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줄어들고 있지만 그는 지구상에서 지배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자원은 흥미롭지만 궁극적인 자원은 우리를 수완 있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수완은 궁극적인 자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흥분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던 어느 날 진열대 어딘가에서 그 아이디어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훔쳐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아라고 말해보세요. 결국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은 자원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수완이 좋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공하거나 갑자기 실패하는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패는 모든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전화를 걸지 않은 것이 실패입니다. 장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도 실패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실패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육체적으로 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도 실패입니다. 이런 사소한 실패들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대격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그것을 탓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당신이 모든 사소한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성공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성공은 비전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매일 그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공은 나는 성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고 나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에 베풀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소한 것들이 바로 성공의 원천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제공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합쳐지면 사람들은 와, 저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는지 아세요? 그냥 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레버리지는 위임과는 다릅니다. 위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위임은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제가 톰과 함께 무언가를 활용하려면 톰이 무엇을, 즉 결과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톰이 왜, 목적, 행동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톰에게 이 조치 없이도 이 일을 해낼 수 있거나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자기야, 그리고 이 날짜에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고 필요하기 전에 확인하기로 약속했으니 놀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톰, 우린 파트너니까 나한테 돌아와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를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있죠. 시간을 활용해야죠. 나도 활용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겠죠. 당신도 마찬가지야. 쉐인, 여기 있죠? 쉐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알지만 활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쉐인의 대답은 사람을 고용하세요였습니다. 그러고는 얼마가 필요할지 생각하다가 12만 5천 달러,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말했죠. 이제 그는 결과를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 즉 레버리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록을 검토하면서 내가 가진 것의 20%를 다른 사람이 해준다면 어떨까? 그 정도의 자유를 얻으려면 2만 달러를 쓸 수 있습니다.
1만 달러의 사배를 지불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 생산적이라면 내 생산성이 고객과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 일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활동은 재산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다 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지금 하세요. 레버리지가 곧 힘입니다. 영향력은 궁극적인 힘입니다. 제 인생과 제가 아는 사람들 중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아주사 출신의 17세 소년으로 독학 외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배경도 없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밑에서 돈도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제 자신에게 엄청난 요구를 했고 성취와 기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마음과 감정을 다듬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몸을 사용하고 초점을 바꿨어요. 저는 제 자신을 최고의 생리적 상태로 만들고 제가 주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해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믿도록 훈련할 수 있나요? 예, 아니요? 물론이죠.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동안 결국은 작은 세상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망할 곳에서 나온 후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도 머릿속에서 이 노래를 24개 언어로 부르고 있죠? 내가 하나 말해주지.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또는 잊어버려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나요? 가끔씩 그 좋은 패턴을 방해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나라고 말해보세요. 새로운 목소리를 훈련하세요. 저는 17살 때부터 긍정이 아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난 행복해. 뭐가 문제야? 뭐가 바뀌지 않았어? 당신의 생리학. 생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문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말하는 내용을 구현하고 작은 세상이야처럼 머릿속에 박히도록 충분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의 대화는 항상 동일하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과 목소리를 활용하세요. 17살에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7살 때 연설자인 짐론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긴 머리에 얼굴에는 미네스트론의 수프 여드름이 있었죠. 저는 베어 스턴스 같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람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더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는 청소부로 일하며 주당 $40를 받고 1968년형 폭스바겐을 몰고 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다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저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대 뒤에서 23년 동안 해온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좋은 상태가 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그걸 원해요. 그래서 주문을 외워요. 나는 지금 내 잠재의식에게 명령한다. 이 사람들에게 힘, 감정, 설득력, 유머, 간결함 등 무엇이든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삶을 바꾸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라고 말하죠. 저는 말 그대로 폭스바겐을 몰고 40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려 LA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곤 했죠.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저 사람 연쇄살인범인 거 알아. 난 그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땐 두 사람이 만나서 교감이 생기면 가장 확실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저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아니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계속 일을 했지만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죠. 저는 하나님의 분은 내 삶에서 순환하고 있다. 그분의 분은 나에게 풍요의 눈사태로 흘러들어온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 욕구, 목표는 무한한 지성에 의해 즉각적으로 충족됩니다. 저는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상상하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저는 연 38,000달러의 수입에서 1년 만에 연 1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수바시 림부와 제 카메라맨인 제이슨이 부탁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명한 기업가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소개한 10가지 규칙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믿어주시면 곧 뵙겠습니다. 1분 관리자라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아주 초기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토니, 기업은 항상 가능한 모든 것을 소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이제 곧 첫 번째 책이 나오겠군이라고 하셨죠.
제가 24살 때 무한한 힘이라는 책을 냈는데 아버지는 이 책을 내면 큰 성공을 거둘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 돈을 가져가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별도의 투자 계좌에 넣어두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는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돈은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인포머셜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그 돈을 가져가서 따로 보관하라고 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조언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돈을 제쳐두었고 그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지만 마치 예배당에 돈을 두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돈이라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두는 것과 같았죠. 만약 누군가 와서 당신은 사업에 필요한 돈이 없는데 그거 알아? 오바마가 방금 당신 사업을 위해 세금을 20% 더 올렸어요.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먼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이 번 돈의 일부를 당신이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요? 케이트 스페이드나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부유세입니다. 이건 내 자유자금이야. 라고 말하면 바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 비결은 보이지 않도록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것을 얻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요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성이 힘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알수록 뇌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뇌는 서보 메커니즘입니다. 폭탄과 같습니다. 폭탄이나 미사일에는 서보 메커니즘이 있어서 목표물이 움직이면 그 목표물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조절하면 정확히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알고 거기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특정 옷이나 특정 자동차를 샀는데 갑자기 그 자동차나 옷이 사방에서 눈에 띈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라고 말해보세요. 왜 그 차나 옷이 어디에나 있을까요? 항상 어디에나 있었지만 이제야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의 망상 활성화 시스템 RAS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뇌 부위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뇌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 미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소비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면 뇌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제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RPM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세웁니다. RPM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빨리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면 자동차의 RPM처럼 힘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것으로 넘어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명확성이 힘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금 당장 개인적인 삶, 신체, 관계, 재정, 영성에서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원하는 만큼 성취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화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개선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인가요? 개선해야 할 중요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신체가 훌륭하다면 경력은 어떻습니까? 경력이 훌륭하다면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특히 친밀한 관계요.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삶의 영적인 측면인 창조주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재정 문제인가요? 정말 중요한 영역을 찾아보세요. 그 영역을 결정하세요. 첫 번째 그 영역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13.5파운드 과체 중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체중이 얼마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또는 내 체지방은 이렇습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적으면 됩니다. 또는 저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은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연애를 원하지만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지금 연애 중이고 맙소사 연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탈출을 계획 중이에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또는 저는 멋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열정이 부족해요. 라고 적으세요. 자신이 있는 곳, 바꾸고 싶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 쓰되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적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정말 솔직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의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결과를 얻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오르게 한 몇 가지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자거나 자지 않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다양성이나 향신료, 에너지 또는 집중력이 부족할 때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운동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압도적인 상태에 빠질 때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나는 내 싸움의 무게가 되고 싶다. 나는 내가 느꼈던 것 중 가장 강해지고 싶다. 나는 되고 싶다. 나는 변할 거야.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네 번째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의식은 무엇인가요?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되려면 매일 아침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시나요? 어떤 날에 운동을 하시나요? 몇 시에? 습관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시간에 꾸준히 하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의지력은 지속되지 않지만 의식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년 동안 해온 의식이 있지만 그중 일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1월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동영상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몇 가지 작은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확인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두세 가지만 새롭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삶의 한 영역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나면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말을 되새깁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규율의 고통과 후회의 고통이 그것입니다. 제 친구 진론이 가르쳐준 것처럼 규율의 무게는 1온스 정도지만 후회의 무게는 1톤에 달합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정말 어떤가요? 그 자리에 오르게 한 의식은 무엇인가요? 약간의 숙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의식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리추얼은 어디에 있으며 그중 몇 가지 행동을 스스로 시작하여 제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